OLED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눈치를 채실 텐데 원익 IPS 역시 OLED 섹터 수주 지속 면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오히려 조정 줄 때가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영원무역 볼까요? 자, 실적 회복 속에 순환매, 소비 심리 회복,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세 분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영원무역 지난주에 특히 많이 좀 반등을 해줬어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시장이 좀 낙폭과대주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 반등 때문에 화학주들, 정유주들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중국 소비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바닥권에 대체로 깔려있는 종목들이 지수와의 괴리감을 좀 줄여는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섬유의복 섹터 쪽을 이제 이끌고 있는 종목이 이제 FNF하고 이제 한세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세실업 이제 탐방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분기에 계속적으로 조금 수주가 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터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영업무역이 그렇게 따지면 좀 덜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무역도 작년 4분기 실적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스캇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좀 실적에서 좀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영업무역을 좀 이끌었는데요. 뭐 물론 환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영업무역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원화가 좀 약세를 띄어하면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일단 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영업무역의 일정 부분 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제품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무역도 실적이 어느 정도 추세적인 부분을 따라서 다른 뭐 섬유의복 업종들과 함께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외국인이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34,000원 부분에서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이후에 36,000원까지도 기관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무역 같은 경우 지금 60에서를 뚫기 위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방에 있는 35,000원 초반에 있는 21선의 지지력을 한번 시험해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36,000원, 35,000원대에서 좀 분할해서 조금 갖고 계신다라면은 다시 한번 추세 타면은 4만 원은 금방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의복 섹터 미국 시장에서도 좀 강한 편이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영업무역에 대해서도 좀 단기적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섬유 의복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영원무역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자, 오늘 이렇게 지니뮤직과 원익 IPS, 영원무역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정리를 해봤고요. 박진희 부장님의 의견 특히나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인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 통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동반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 구간에 흔들렸던 코스피 지수는 마감으로 가면서 다시금 좀 힘을 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중국 증시는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2.4%가량 상승세 보여주는데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 규모를 3배나 확대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는 다소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본 증시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한 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 지수 부진한 편입니다. 먼저 그럼 국내 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0.56% 상승하면서 2,2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폭 축소하는데요. 0.76% 상승 744포인트 나타납니다. 선물 시장도 0.7% 상승하면서 2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또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3시 부근 나오면서는 조금씩 다시금 힘을 내려는 시도도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영향이 큰데요. 현재 시가 수준에 계속 그치고 있고요. 변동폭은 아래 위로 한 14포인트가량 되는 상황입니다. 장중 고점은 2,217포인트였고요. 현재는 2,210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에 비해서 기관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향해선 연기금이 매도를 취하고 있고요. 또 오늘 화학주를 중심으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417억 원 매수, 기관 쪽에서는 2,188억 원 매수량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700억 원가량 매도세 나타냅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형보다는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가운데 변동폭은 역시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현재 744포인트 지나가는데요. 아래 위로 4포인트가량밖에 차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0.75% 상승입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308억 원 매수, 기관 쪽에서도 4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나타냅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62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수급이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기관이 매도하면서 연기금 쪽에서 매도세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었죠. 현재 0.2%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거의 1%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LG화학의 탄력이 좋죠. 지금 2.63%, 2.7% 오름세 39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대 상승세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이 바이오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캠텍 역시나 상승세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이로메드만 홀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로메드가 지금 낙폭이 깊습니다. 3.75% 하락 27만 3,900원에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바이오주인 이 셀트론 헬스케어와 신라제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74% 오름세, HLB와 메디톡스도 1%대 강세.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등 엔터 콘텐츠 쪽은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2.35% 하락입니다. 자,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오늘 삼성 SDI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폭스바겐이 이 전기차, 수소차 확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훈풍이 불어왔죠. 오늘 우리 시장에는 수소차보단 전기차의 매기가 더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3.38% 지금 장대 양봉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24만 3,5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주 중에서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고요. 최근 유가 상승 도 주가 상승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1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도 5%대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최근 이 화장품주들이 실적 등 모멘텀으로 주가가 들썩이는 중입니다. 또한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가 다시금 회복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죠. 장중에는 18만 7천 원까지 올랐고요. 현재도 3%대 강세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내수주들 가운데 의류, 가구 중 좀 잘 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중 성수기를 맞은 가구 관련주 오르는 중인데요. 한샘이 나흘째 계속해서 강세 행진 펼치고 있습니다. 장중에 8만 8,400원 진행됐고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 거의 6%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월요일 마감까지도 채 30분도 남겨두고 있지 않죠.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철저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자,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요? 오늘 사실 지수가 강한데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업종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오늘은 이제 정유화학주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최근에 장을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월 지금 중순이 지났죠. 네. 작년 연말보다 지금 잔고가 여러분들의 잔고가 그러니까 수익이 났다는 걸 떠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잔고가 평가 잔고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 한국경제TV 방송을 다시 한번 열심히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네. 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1월 달부터 지금 장의 모든 저는 키워드는 뭐 실적의 역기지 효과, 턴어라운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은 섹터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의 연속이 아마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화학주도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보는데 일단 화학주가 오늘 좀 많이 오르죠. SK이노베이션 그렇죠. 많이 오르는데 화학 섹터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하나는 실제로 중국 증시가 좋아지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되고 네. 왜냐하면 화학에 또 많은 수요가 실제로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화학의 대표적인 경기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되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면 화학 업종이 확 살아나고 왜 설비 투자를 합니다. 설비 투자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S-오일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증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러게 보면 또 증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 네, 그걸 자체는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이제 화학주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가 좀 매칭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시장에 지금 계속적으로 화랑을 끌고 가는 재료가 딱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무역 협상 완화 기대감입니다. 그렇죠. 완화 기대면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화학 업종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정유주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실적 열어보면 전부 다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전망이 좀 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바라볼 때 이제 여러분들마다 그 보는 시간 다를 겁니다만 저는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한 55달러까지 왔습니다. 56달러까지 왔는데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네, 뭐 4일 연속 오른 것도 있고 네. 지금 국제 WTI의 주가 위치가 지난해 한 12월 달 중순 위치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 유가는 현재 시장에서 놓고 보면 공급적인 요인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만약에 감산한다 그러면 유가가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또 같이 됐습니다. 하나는 또 3월 달에 사우디가 추가적인 감산 이야기가 하나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네. 감산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추가적인 감산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고 또 하나가 생각되는 것이 유가도 또 하나의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경기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이제 무역 협상이란 모든 재료는 단순하게 주시장 포함해서 경기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고 물론 이제 약간 분위기는 완전 타결보다는 약간 연장으로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연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갔을 경우에 유가는 조금 더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실생활에서는 유가 상승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네, 이발유값이 많이 드니까. 네. 근데 주시장 관점에서는 유가의 상승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비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유가가 저는 배럴당 상반기를 그러면 너무 두리뭉실하죠. 한두 달 내에 60달러 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유주 같은 것들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데 물론 뭐 이제 약간 그 팁의 차이겠죠. 뭐 얼마에 사고 이런 거 겠습니다만은 화학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을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함께 좀 매칭되기 때문에 이 화학주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아니니까. 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현재 순환 정세를 가져간다면 이 정유화학주의 반등 세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화학 업종. 오늘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정유화학 말씀을 해주셨는데 LG화학도 좀 짚어볼까요? 배터리 쪽과 또 관련이 깊잖아요. LG화학은 그러니까 LG가 좀 잘못하는 게 LG화학도 관계자분들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대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LG화학은 실제적으로 전체 화학의 70%, 그러니까 회사의 한 70%, 75%는 석유화학입니다. 네. 근데 이상한 게 석유화학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겠죠. 실적이 왜냐하면 화학업종 계속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15%, 2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2차 전지인데 어떻게 보면 주가는 사실 실적 시전에는 못 갑니다. 왜? 석유화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모멘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실적 시즌은 사실 개별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금요일까지 끝난 거고 연결 기준은 거의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은 끝났다 보는 게 낫고요. 또 하나 그런 상태에서 이 2차 전지라는 모멘텀 자체가 네. 우리 SDI도 같이 움직이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쉬운 주식이 아니에요. LG 주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하기. 근데 지금의 힘만 놓고 봤을 때는 40만 원 이상 가는 데는 뭐 10,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40만 원 간다고 말하면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40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슈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LG화학 주주분들은 여전히 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투자 및 보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으로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LG화학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화학 관련주 코스닥 쪽에서도 좀 보죠. 네. 네. 우선은 이제 코스닥의 사실 이제 화학 섹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업종들이 네. 많이 포진이 돼 있는 네. 이제 그런 섹터라서 좀 단순히 코스피의 화학 섹터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뭐 SKC 코오롱 PI라든지 솔브레인, 뭐 첨보, 네오판, 코스메카 코리아, 연우 등 상위주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업종이 다 다르죠. SKC 코오롱 PI도 약 IT에 가깝고, 네. 솔브레인도 역시 IT. 그다음에 네오팜 같은 경우도 뭐 화장품에 좀 가깝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화장품, 연우 이렇게 화장품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 코스닥 섹터 쪽에서 강한 섹터가 바로 이제 IT 쪽과 반도체 섹터군이 강하거든요. 역시나 근데 이 화학 섹터 군 내에서도
시가총액 2위에 해당되는 이 솔브레인이 이제 3.07%로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강한 섹터가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반도체의 장비에 가까운 종목인데 지금 화학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화학 섹터가 1.20%로 전반적인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사실 IT가 좀 더 화학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3.07%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제 솔브레인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솔브레인은 이 시가객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이제 이 여러 가지 깎고 공정이 네. 있는데요. 이 메탈을 깎는 공정 중에서도 이 시가객이 있습니다. 시가객을 공급하는 업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재로 분류되는 이 회사는 역시나 반도체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투자 확대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전반적인 장비에 대한 그런 수주 모멘텀도 올라가고 뭐 이런 소재 업종도 당연히 실적에 대한 흐름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역시나 솔브레인도 3.07%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케미칼이라 해서 신너라든지 현상액, 시가액, 박리액 등을 공급하는 반도체 중에서도 포토 공정에 있는 그런 공급액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반도체 공정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여러 가지 공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포토 공정. 그다음에 시각 공정이 있는데요. 시각 공정은 솔브레인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토 공정 안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안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역시나 반도체의 그런 그 시황이 좋으면 같이 증가를 하는 그런 업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학 관련주가 단연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오늘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뭐 볼까요, 대표님? 네, 아까 또 초반에 또 1월부터 돈을 못 벌었다고 말했더니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또 코스피에서 오늘 좀 많이 또 제가 눈에는 그런 겁니다. 제가 계속 이제 모두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시향 캐스터분이 말씀하시는 오늘 특징주가 다른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기계 업종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계요. 예, 기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기계 업종에 들어가 있는 섹터가 보면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사실 업종상은 기계입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종목은 한 3종목 정도만 좀 보이는데요. 현대 건설기계,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인데 현대건설기계하고 방산주 좀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네네. 현대건설기계는 사실 옛날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분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두산 인프라코처럼 현대 굴삭기 관련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좋은데 이 주식이 제가 보니까 연초 한 4만 원에서 지금 한 4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현대건설기계도 실적이 좋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왜 자꾸 이런 섹터에 대해서 좀 코스피 매수가 들어오냐 하면은 그러니까 작년은 다 나빴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반도체 섹터가 작년도에 모든 그 12달 하락분을 한 달 만에 다 돌렸다는 겁니다. 상승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주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승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계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국내 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중국 쪽에서 실제 점유율 회복이 좀 관건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중국 증시도 잘 갑니다만은 3월 양의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식을 할 때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두 달 이상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해 증시의 상승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중국 관련주 중에서 대중국에서 실적이 부진했던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장에 좀 반등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분이 중국에서 뭐 굴삭기,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결정적으로 중국 비중이 높아가지고 중국 비중이 높아서 작년도에 실적이 나빴던 섹터들 이 섹터들에 매수시 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갑자기 종목 PR 해드린 것 같은데 특징주 하면서 방산주는 제가 볼 때 올해 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안 좋았어요. LIG 넥스원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작년도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최근 이제 2월 저부터 주가 상승을 보면 일단은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국방 예산을 올해 이제 유도 무기 쪽으로 그러니까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 건 유도 무기입니다. 유도 무기라는 건 이제 LIG 넥스원은
쉽게 말해서 대포 같은 건데 뭐 형궁, 총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무기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국방 예산을 한 7% 늘리고 합니다. 늘리고 하는데 유도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LRG 넥슨이 좀 수혜가 되고요. 근데 꼭 유도 무기라는 그 무기 체계를 좀 좁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방산업종이 세계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랑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하죠. 네. LRG 넥슨은 유도 무기의 국방 예산 증가가 실제적으로 실적 호전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가 거의 뭐 최근 한 3년 새 내리막길인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한 3만 5천 원대에서 멈춰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의 연장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 턴어라운드를 좀 그려보자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LRG 넥스원은 국방 예산 증가 네, 그렇죠. 쪽에 긍정적인 영향. 네. 한국항공우주는요? 한국항공우주는 아마 국민주가 됐을 거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네. 주주분들은 완전 물려 있죠. 쉽게 말해서 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단가가.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제가 볼 때는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주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최근 잡힌 수준은 없어요. 네. 작년 10월 달에 5천억 정도 보잉사에 네. 수주한 게 있는데 그는 매출이 언제부터 잡히냐면 3년 있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5,200억에 잡히게 되고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작년 9월 달에 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드랍이 됐죠. 당연 로키드 마틴이 진행될 거라 봤는데 보잉 진영이 가져갔는데 그게 대해서는 말이 아직까지 많아요. 뭐 실제로 그 보잉 진영에서 너무 저가로 들어갔다 말이 많은데 네. 일단 된 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못한 건 못한 거니까 주가가 최근 4개월 이상 5만 원대에서 한 3만 원대에 떨어졌는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예, 3분기에 적자 났고 4분기에 한 조금 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했나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뭐 아리온, 수리온, T50 이런 걸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올해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사의 수주가 2022년에 잡히긴 잡힌다만 네. 추가 수주가 지금은 잡힌 게 없는데 분위기를 보면 너무 좀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나요?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나빠질 게 없는데 라는 추가적인 분위기로. 수주 가능성도 좀 네. 열려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 쪽도 이게 대선 총단금 해소 쪽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특징주하면서 너무 종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방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할 때는 방산주하고 남북 경협하고 같이 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북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친화적인 좋다. 제스처가 된다고 네. 방산에 대해서 뭐 떨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방 예산의 증가나 이 방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또 작년도 워낙 좀 소외받던 섹터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계 방산 관련주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화학보다는 오히려 IT 쪽이 좀 이끌고 있다. 살펴볼까요? 네, IT 부품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4%로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일단은 이 시가총액 상위주의 흐름을 보면 LNF가 일단 1위를 하고 있고요. 2위 뭐 나노스, 에코프로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이 IT 부품에서는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좀 좋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업종은 저는 이제 MC넥스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부품 업체죠.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이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복을 하면서 그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그 대부분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네. MC넥스 역시나 관련된 소형주로서 관련 그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동반 그런 실적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간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스마트폰에 대한 뭐 다양한 시황 자체는 사실 좋지 않죠, 스마트폰이. 네. 그렇지만 워낙 바닥에서의 흐름들이 안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도 또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카메라 지금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카메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자, 파워로직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 보호막 또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카메라 쪽 또 역시나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IT 부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역시나 그 MC넥스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시황과 그리고 움직임을 가지고 네. 움직인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단 한 번의 파란불 없이 지속적으로 동반 상승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 여타 증시에 비해서는 힘이 그렇게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특히 오후 시장 들어서 좀 주춤하면서 0.7% 상승입니다. 2210선을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금 회복을 해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8% 상승 745선입니다. 선물도 0.86%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물이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 시장에는 개인의 매물이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350억 원 많진 않죠. 기관은 2,5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코스피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주춤했는데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가면서 조금씩 좀 힘을 내주고 있네요.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강보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조금 주춤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가장 그 힘이 좋은 거는 화학 섹터입니다. 화학 네. 섹터가 이제 화학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정유주도 포함되어 있고 또 화장품주도 화학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뭐 LG화학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화학업종 중에서 오늘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에 대한 매수가 네. 상당히 좀 좋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좀 들어오죠? 네, 화장품주가 지금은 낙시 효과, 그러니까 수급의 낙시 효과는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LG 생활건강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는 지금 힘이 좋습니다만은 반대로 지난주에 잠깐 움직였던 코스맥스 한국콜만 조금 쉬는 분위기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절대 주가 기준으로 5만 원 이하의 주가는 아직 좀 움직이지 않는 흐름인데 네. 일단은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형이 먼저 달리고 형이 어느 정도 달리다가 잠깐 쉴 때 이제 다른 수급이 붙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이나 이 아모레퍼시픽의 반등이 그렇게 또 상당히 좀 화장품주에 오래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약간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네. 자꾸 오늘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하고 나면 내수 유통주의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짚어봐 주세요. 예, 네. BGF 리테일, 뭐 GS 리테일 이런 종목인데요. 네. 편의점주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제가 또 공격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편의점 실적이 안 좋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편의점주가 조금 약했던 이슈는 최저임금이라는 이슈보다 편의점 매출 증가한 건 장 아니고요. 종료 5분 오히려 전입니다. 이제 계절적 성수기 하수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의점이 언제 제일 돈을 많이 번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에 여름일까요? 가장 많이 그렇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얼음 넣고 네. 아이스 커피를 너무 많이 팔기 때문이죠. 얼음컵 매출이 상당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름에 확실히 매출을 네. 넣고 겨울에는 사실 추워서 편의점 안 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호빵 빨아서는 돈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는데 그래서 편의점주들은 통상 반대로 투자를 할 때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름까지 보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주 BGF 리테일 포함해서 GS 리테일의 실적이 지난 4분기는 대부분 부진하게 나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조금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유통주들도 좀 잘 움직입니다. 제가 아마 신세계라는 기업을 되게 좀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은 봄철 그 세일 시즌을 좀 노리는 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보통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요. 겨울에는 조금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조금 좋고 추석 전후 좋고 한겨울날 진짜 춥고 겨울 또 3, 4, 5월 가면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이제 이 기업들, 이 유통주들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4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네. 작년도 안 좋고 내수가 그냥이기 때문에 유통주들이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아까 계속 강조드린 말인데 실적 시즌 끝났습니다. 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지났다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이 유통주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조금만 더 볼까요? 네네. 정권주는 사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주 오늘 그렇게 세질 않아요. 오늘 정권주들이 뭐 NH투자증권도 1%인데 투자자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수 올라가는데 왜 정권주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권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래 대금과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10조 양시장 합쳐서 10조에서 11조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좀 압도적이지 않은 게 있고 또 하나가 정권주가 갈 때 보니까 코스닥의 상승 각도가 장 상당히 종료 빠를 때 좀 3분 잘 갑니다.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이 빠지진 않는데 너무 얌전하게 갑니다. 이게 네. 되게 상당히 좋은 장이거든요. 급등을 안 하니까 오히려 정권주 안 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투자는 하시긴 합니다만은 시간에 대한 투자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보면서 정권주가 장 대비해서
조금 약하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가구주 한번 대표님 봐주시겠어요? 네. 낙폭 과대 측면에서 좀 최근에 매수가 몰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은 업종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현대, 리바트, 한샘 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가구주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죠. 한샘을 보면 네. 정말 도깨비 주시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한샘의 주가가 이제 작년 연말 한 6만 원대 전후에서 지금 8만 원대 중반까지 왔으니까 네. 사실 한샘은 기업의 실적도 뭐 반토막 더 났습니다. 더 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도 이제 이 한샘 같은 기업들 근자재 업체들의 주가는 네. 가장 뭐냐면 주택 거래량인데 네. 주택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작년도 좀 힘들었는데 물론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생각보다 상반기에 저점론을 점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기저 효과가 네. 이 리모델링 근자재 업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살펴봤고요. 자, 코스닥 0.88% 상승 이어갑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변동성이 좀 없이 꾸준하게 그래도 빨간불을 켜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업종도 아주 양호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상승 섹터에 있는 인터넷 업종과 그다음에 이제 섬유 의류, 그다음에 의료 정밀기기, 제약, 그다음에 금융 이쪽 이제 그동안 이제 못 올랐었던 그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와 함께 바닥부터 꽤 많이 상승해 오는 흐름을 좀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인터넷 섹터 쪽에 한번 보면 특징적인 것이 다나와라는 종목입니다. 이 다나와는 그동안 꾸준히 잘 성장을 해왔던 종목이었고, 하지만 이제 지수가 빠졌을 때 역시나 그 다나와 역시도 조정을 긴 기간 거쳤다가 다시 한번 성장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1분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좋은 10% 상승하고 있네요. 네,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네. 많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투자하실 분들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는 생각에 카페24도 좋지만 일단 좀 특징적인 다나와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았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업종 말고도 섬유 의류 쪽을 한번 또 보신다면은 이 GH 신소재 데코애니가 상승 흐름이 좋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투자하기가 좀 부적격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 말고 그다음에 뭐 코엘 패션 이런 종목들 괜찮고요. 실적에 대한 그런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저 의료 정밀 기기도 역시나 좀 시황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워낙 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바닥부터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바로 디오라는 종목이죠. 네. 디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단 6일 만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정규장이 아마도 시황에 종료됐습니다.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렇듯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았던 그런 그런 업종들이 순환 매가죠. 계속적으로 네. 올라오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LG화학도 괜찮은데 포스코캠텍도 2%대 후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피 0.7% 상승입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죠. 네, 무역 협상 전망이 낙관적인 가운데 아시아 증시에 훈풍이 돌았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우리 증시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부족했지만 역시 투심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업종별 마감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화학업종 오랜만에 2%대까지 장중 빨간불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2% 빨간불 2.3% 가까이 올라줬고요. 롯데케미칼 실적 개선 기대도 더해지면서 관련한 대형 종목들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반대로 하락폭이 가장 깊었던 업종은 지난주에 많은 상승 보여줬던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4%대까지 낙폭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인터넷 업종의 상승분이 이번 달 내내 꾸준합니다. 오늘은 저평가 분석이 나왔던 종목을 중심으로 더 높은 빨간불 2.4% 강세 이어갔고요. 의료주도 코스피 코스닥 동반 강세를 보였고 또 제약업종 종목별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오늘 장에서 상승해줬습니다. 1.7% 상승하면서 보다 많은 업종 지수가 빨간불 속에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 중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장중에 이어가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름폭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1%대 더 높은 빨간불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은 또 우선주를 제외하고 시총 3위까지 안착하면서 마쳤습니다. 3% 가까이 빨간불 켜면서 39만 원 선에 마감했고요. 그 밖에는 2차 전지주, 석유화학주 함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 SDI는 상승폭을 더 높여갔던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에선 3.8% 강세로 마쳤고요. 정유주 내선의 SK이노베이션이 2.5% 가까이, SO일은 3%
3%대 빨간불 속에 마쳤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제약 바이오의 희비가 엇갈렸던 하루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동반 강세 이어갔지만 바이로메드 수급이 부진하면서 2%대까지 낙폭 이어갔습니다. 한편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편입 소식에 할인지주가 높은 빨간불 속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는 5%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종목은 안트로젠이 11% 급등 속에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지수 마감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이 빨간불을 켰지만 상승폭을 오전보다 더 키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2210포인트까지 안착하면서 마쳤습니다. 0.67% 강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흐름은 더 견조했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하루 만에 빨간불로 상승 전환했고요. 0.9%대 강세로 745포인트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관은 매수가 하루 만에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2,600억 원대 순매수 기록했고요. 외국인이 450억 원대 동반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가 함께 꾸준했던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에선 330억 원대 470억 원 동반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미증시 흐름이 좋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